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얘기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공용 부분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한 쟁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좀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토지금을 묶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바로 최초 소유자의 포괄 승계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랄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통적인 이슈였었죠. 그래서 자 지금 자 포괄 승계인의 범주 상속인과 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리해 봤었고요. 또 하나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게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의 공통적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판결 또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게 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만 시군 구청 등에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토지 관련해서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신 미리 알고 가야 될 게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 안 됐었죠. 매매 증여, 특정 유증 등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원명의자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매매 또 증여, 특정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할 것. 그 외 이미 본 것처럼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자 건물에 관한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확인 판결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 신청 정보와 관련이 없었죠. 첨부 정보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보존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 연월이라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한편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법원에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공부했던 게 이런 게 있었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 사무관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경매할 때 공부할 건데 경매 넘어갑니다라고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는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전형이 됩니다. 즉 개인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개인은 법원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은 법원에 대해서 바로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을 뿐이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든가 가압류 등기라든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등기소 등기관에게 촉탁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게 나중에 절대적 각하사유할 때 하나 이슈가 됩니다. 자, 뭐 이런 게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가 될 테고 또 하나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요것도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됩니다. 요건 좀 사안이 길어요. 아직 우리가 민법 영역에서 주택 임대차 보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주택 임대차 보법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게 등기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택 임대차 보법 얘기를 듣게 되면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바로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소위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돼. 자, 요거 민법상 임대차 영역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다.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쌍무 계약에 해당이 되고요. 유상 계약이다. 즉 따로 이 임차권, 자 임차권이라는 것을 이 을이 갖게 될 때는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을은 임차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갑 소유의 X 토지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앞에서 우리 간략하게 지나오면서 했던 조리 중에 하나가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에 대한 합의,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 외에 뭐까지 있어야 된다. 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다? 바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성립합니다.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일종이 됩니다.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상권은요, 물권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가지게 된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이 문제의 토지를 병한테 팔았을 때 바로 물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뀐 소유자에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임차권 비교해 볼까요? 임차권은요, 등기를 안 해도 성립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 인해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을의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갑이 병에게 이 문제자 부동산을 토지를 양도를 한다, 팔아버린다라고 해서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을은요, 바뀐 소유자 병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개념 잡으시죠. 다시 지상권은 애초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서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갑소의 X 부동산에서 을이 임대차에 합의가 있고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자, 갑의 협조를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등기 없는 임차권과 지금 살펴보는 등기 있는 임차권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병이라는 사람한테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을 때 을이라는 임차인은 등기가 돼 있게 되면은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합시다. 지상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아직 지상권이 성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권이라는 개념이고,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을은 이 당연히 갑에 대해서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물권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한편 임차권 가겠습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 없는 임차권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갑시다. 물권은 기본적으로 등기 있어야 성립하게 될 것이고 등기를 통해 성립한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자,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의세 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다만 등기 없는 임차권처럼 이런 채권에 있어서는 자, 누구한테 바뀐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미 본 것처럼 임차권, 자, 의세 합치가 있고 거기다가 임차권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이때는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뭔 얘기하려고 얘기합니까? 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학원가에서 공부하실 때 요즘에 이런 멘트 하게 되면 장애인 비하로 몰리게 되는데 외눈박이 해서 등기부만 뒤지게 공부하고 민법만 뒤지게 공부하고 뒤져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6개 과목이 사실은 다 아울려져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민법상 임차권의 개념 등기 있는 경우도 있고 등기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항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얘기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죠. 갑소유의 X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택입니다.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이라고 전제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주택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민법에 관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보겠습니다. 자,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뭐가 성립한다? 임차권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근데 지금 민법 얘기에 따르게 되면 이런 식이야. 갑이 이 문제 X주택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은 바뀐 소유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새로운 이 X주택의 소유자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을에게 야 꺼져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민법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민법의 논리 구조야. 그런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요. 전세든 월세든 간에 다 임대차입니다. 예, 이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는 다 쫓겨나야 되는 그런 문제, 집주인 바뀌면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원래대로 치면 이런 식이지.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주인법이 없는 상태예요. 자, 주택 임차인을 이라는 사람이 대항력, 자, 대항력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의미인데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준다는 얘기야. 세입자가 까칠하게 자 임차권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세 안 놓거든. 너 말고도 많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특례 조항을 둡니다.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주택 임차인 임대차 합의가 있었고요. 첫 번째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뭐 더 이상 따져 물을 필요가 없고 임차권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소위 대항력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중간 얘기는 다 빼버리고 결론만 기억하면 돼. 자,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인정되게 된다.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설령 지금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X주택을 팔았다고 했을 때 바뀐 집주인에게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쫓겨나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쟁점이 더 있는데 우선 우리 필요한 부분만 얘기합시다. 지금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이 됐는데, 즉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 앞으로 소유자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전입신고만 해두게 되면은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외웠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 달리 해석하면 이거 전입신고를 전입신고했던 걸 딴 데로 이전해버린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원래는 일반적인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 주택임대보호법의 특례조항을 활용해서 전입신고만 해도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 딴 동네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X주택에서 딴 데로 Y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이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주택임차권, 임차인이라는 사람, 임차권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신 이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대항력 상실해서 바뀐 소유자에게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가볼까요? 지금 사안을 정리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주택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다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X주택에 대해서 전입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대항력이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어.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이 Y주택으로 꼭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Y주택으로 또 전입신고를 바꿔버렸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 사람의 승계인 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을이라는 사람은 뜬금없이 Y주택으로 바로 전입신고하면 절대 안 되고요. 법원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좀 하게 등기소에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도록 등기소에 명령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라는 원래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설령 임차인 을이 Y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방식이야. 뭔 얘기하고 있죠?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이 어려운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등기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네 가지 등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어디에 대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자, 뭔 얘기하다 얘기했냐면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등기 토지 건물의 최초 소유자, 그다음에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에 행해서 자 확정 판결 수용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가압류 신청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혹은 경매 신청 했던 대상 토지나 건물이 미등기 상태일 때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부탁해 또는 뭐가 있지 가압류 등기 부탁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부탁해 주택 임차권 등기 부탁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최초의 등기부가 만들어져야지 그런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법원의 촉탁과 관련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먼저 법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지금 처분 제한 등기라든가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원에서 촉탁하는 사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등기 토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이미 설명드렸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라는 것을 촉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볼 거야. 또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이 주택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될 테고 상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는 사례가 있다. 그럼 이제 누구 등기소의 등기관은 숙제가 생깁니다. 아니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지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법원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등기 촉탁 등이 있게 되면은 등기관은 직권으로 뭘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문제, 처분 제한 등기 등을 실행한다라는 얘기. 즉 여기다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미등기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 의해 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돼야 되겠지만은 자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촉탁이 있게 되면 어떻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자신의 권한이니까 직권이죠.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소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등을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시험 지문에 한 10년 사이에 한번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지금요 경매 신청 취하가 이루어집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했던 거, 자, 요건 나가리 됐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가압류 등기는 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또는 이제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뭘 한다고요? 아예 보증금을 돌려줬다.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말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등기를 촉탁을 한 게 법원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보증 이런 식이야.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따라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진 경우로서 나중에 법원에서 야 이제 돈 갚고 있으니까 또는 법률관계 해소도 했으니까 처분 제한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라는 촉탁이 있게 되면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당연히 말소를 하겠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주의하실 게 관공서에 촉탁이 있을 때 관공서에서 촉탁하는 등기는 압류 등기. 이건 세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개념이 되는데 이 압류 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자 미등기 토지 건물에 관한 관공서 자 세무 관청이 보통 문제가 됩니다.
압류 등기 촉탁했을 때 바로 등기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자, 그래서 가압류는 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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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돈 받을 게 있을 때 보란 소송, 자, 대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서 가압류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될 테고, 압류는 국가나 지자체, 국세나 지방세, 체납 등이 있을 때 그때 팔아가지고 공매로 해서 공매를 통해서 이 조세 채권을 회수할 때 하는 것이 압류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경우죠. 큰 세금 아닌데 액수가 좀 작아가지고 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미처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이 보통 지자체에서 압류 걸어버립니다. 압류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 보면 좀 쪽팔려. 외부에서 보게 되면서 그 금액이 큰 게 아닌데 어찌됐든 뭐 이런 압류 등기 등을 해야지 세금을 잘 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공매 붙여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체납하신 분은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소 촉탁까지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슈가 됐던 거, 자 이게 바로 공용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 건물 또는 이제 구분 건물이란 용어 두 개를 혼용해 쓰는데요. 현행 법에서는 집합 건물의 말을 쓰고 다만 과거에는 집합 건물 대신에 구분 건물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지문을 끌고 들어올 때는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파트에서 특별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공부할 때는 이거 집합 건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집합 건물의 전형이 되게 전유 부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그 아파트 문 따고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걸 우리가 그 안의 공간을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복도 같은 건 말이죠. 공용 부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에는 복도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걸 쓸 테고요. 아파트는 경로당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요. 자, 지금 이제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문제가 되면 전유 부분이라는 개념과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자 102동 502호 하게 되면 502호 문 따고 들어가면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102호까지 가기 위한 그 공간 이걸 뭐라고 한다? 공용 부분. 복도가상을 얘기한다고요. 이걸 이름하여 우리 법에서는 구조적으로 502호 사람도 쓰고 502도 쓰니까 이걸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한편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 구조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약속이죠. 이걸 우리가 규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규약에 따른 공용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자세히 공부할 텐데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달리 표현하면 당연 공용 부분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요 공용 부분, 자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501호 앞에 502호, 502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누구 걸로 등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 기본적으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 건물 한 동을 경로당으로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땐 등기를 합니다. 해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우리 앞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3개 페이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제부라고 하는 것과 갑구와 그다음에 을구 총 3개 페이지가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 경로당과 같은 부분은 자 일단은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자 당연히 외부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나 따로 이 갑구나 을구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표제부에다가 이 건물은
공용이다라는 취지라고 하는 것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만들게 되면 자 각각의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만들어내게 되겠지요. 한편 아파트 주민들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 표제부만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경로당은 공용 취지다. 이 공간은 공용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아파트의 A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한 번도 안 계신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젊은 층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경쟁이 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아파트는 더 이상 뭐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요거 쓸데없이 놀리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걸 사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 부분이 최근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자, 바로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등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따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물리적, 자,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 부분인 부분은 전유 부분 등기할 수 없다. 그냥 따로 등기를 안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슈가 되는 게 규약상 공용 부분, 바로 우리 경로당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첫 번째 표제부만 두고 표제부에 이것은 공용이다라는 취지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이 경로당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이 규약을 폐지를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용으로 쓰지 않고 특정인한테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취득한 사람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따로 어떻다 신청을 해야 된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최근 문제에서 한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한번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출제 이슈는 직자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부분이 될 테고, 두 번째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법원이 등기를 촉독했을 때 자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등기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한다. 그 외에 자 공용이라고 하는 이 규약이 폐지가 됐을 때 이 경로당 구경로당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주제 두 대면을 끊어서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소유권의 이전이라 부르고,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법 186조에 따라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와 관련된 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